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능 특강 9번째 단원 빛과 물질의 이중성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 볼게요. 다음은 빛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기름막에서 빛의 간섭에 의해 다양한 무늬가 보이는 현상처럼 빛은 무엇을 가지죠? 파동성이죠. 또한 광다이오드로 구성된 전화 결합 소자 CCD에 빛을 비추었을 때 무엇에 의해서 전자와 양공의 쌍이 생성되는 현상입니까? 광전효과죠. 그 다음에 빛은 광전효과에서 어떤 성질을 갖는다고 나오는 거죠? 입자성이죠. 따라서 기억은 파동성, 니은은 광전효과, 디귿은 입자성입니다. 찾아보세요.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금속판 P의 단색광 A, B를 각각 비추었을 때 각각 광전자가 방출이 된답니다. P에다가 A, B를 했더니 광전자가 각각 나왔다는 얘기는 비춰진 A, B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큰 거죠. 그림 나와 같이 금속판 Q에 A를 비추었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아요. 즉 A의 진동수는 금속판 Q의 문턱 진동수보다는 낮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를 비추었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해요. 그러면은 B의 진동수가 금속판 Q의 문턱 진동수보다 크지요. 따라서 진동수를 비교해보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B요. 그쵸? 단색광 B. 그 다음에는 금속판 Q죠. 그 다음에 단색광 A죠. 그 다음에 금속판 P죠. B, Q, A, P 순서로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 위에 놓인 대전되지 않은 금속판 A에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 위에 대전되지 않은 금속판 A를 놓고 거기에다가 단색광 P를 비추는 순간 검정기의 금속박이 벌어졌답니다. 금속박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서로 밀어냈다는 얘기죠. 밀어냈다는 얘기는 중성이었다가 같은 극을 띠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P에서 전자가 튀어나가니까 금속박이 뭐 한 거예요? 플러스만 남아서 서로 밀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아봅시다. P를 A에 비추면 A에서 광전자가 방출 맞았습니다. 니은 P의 진동수는 A의 문턱 진동수보다 큰 거죠. 그래야지만 전자가 튀어나가니까. 디귿 검정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빛의 입자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거 맞았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림은 금속판의 단색광 A, B를 각각 비추었을 때 각각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표는 A, B의 진동수와 금속판의 A, B를 각각 비추었을 때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 광전자의 수는 광자의 개수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단색광 A, B를 비췄을 때 전부 광전자가 나와요. 그런데 단색광 A 진동수가 F0로 동일해요. 동일한데 광전자의 수가 많다는 얘기는 비춰준 광자의 개수가 많은 거예요. 즉 단색광 A의 광자 개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광전자 수가 많은 거죠. 자, 그러면 금속판에 A, B를 각각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EA, EB라고 하면 AB하고 AB의 세기를 각각 IA, IB라고 할 때 EA, EB 그 다음에 IA, IB를 옳게 비교한 것. 자, 진동수가 같으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같죠. 그러면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AB의 세기를 비교해보라고 했으니까 세기라고 하는 거는 광자 개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광자 개수가 많은 거는 광전자 수가 많은 거. 즉 A가 세기가 큰 거죠. 그쵸? 에너지는 똑같고 A가 크게 돼 있는 거 찾아보세요. 누구죠?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은 금속판에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K를 단색광의 진동수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그래프 보시면 F0에서부터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나와요. 즉 광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F0부터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F0이다. 맞았죠? 니은 단색광의 진동수가 2분의 1 F0면은 F0보다 왼쪽
운동 에너지 없죠. 즉 광전자 방출 안 됩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단색광의 진동수가 2F0, F0보다 오른쪽이죠. 그러면은 단색광의 세기를 증가시켜요. 단색광의 세기라고 하는 거는 광자 개수가 증가하는 거지 광자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단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 수가 증가한다? 맞았습니다. 광전자 에너지가 증가한다 하면은 틀려서요. 아시겠어요? 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기억과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도난경보기에 대한 설명인데 도난경보기는 광전관의 금속판에 비추는 빛, 즉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거죠. 네, 기억 맞았습니다. 보기 기억. 빛에 의해 광전류가 전자석의 코일에 흐르면 스위치 금속 막대를 전자석이 끌어당겨 스위치가 열려있게 된답니다. 끌어당기니까 스위치가 딱 열려요. 그런데 끌어당기지 못하면 스프링이 당기는 힘 때문에 스위치가 달라붙겠죠. 달라붙으면 이제 버저에서 소리가 삐익 하고 우는 겁니다. 그러나 침입자에서 빛이 차단되면 광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어 스위치 금속 막대에 연결된 용수철이 금속 막대를 당기니까 스위치가 닫히게 되고 이때 버저에서 경고음이 울리게 된답니다. 즉 침입자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은 했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의 진동수는 광전관에 있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 되죠. 그래야지만 전류가 흘러서 잡아당기게 되니까. 근데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기억의 세기가 클수록 즉 광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니은의 세기는 작아진다? 틀렸죠. 커져야 됩니다.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7번이요. 그림은 디지털 카메라에서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전화 결합 소자의 광 다이오드에 도달한 후 메모리 카드에 영상 정보가 기록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전화 결합 소자가 반응을 하면 거기에서 전류가 생기니까 그게 메모리 카드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봅시다. 기억, 광 다이오드는 빛의 파동성이 아니라 입자성이죠. 니은, 광 다이오드에서는 빛 신호가 전기 신호로 변환되는 거 맞았고요. 디귿, 광 다이오드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클수록 광 다이오드와 연결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커져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디귿은 틀렸고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인데 빛과 전자를 각각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에 통과시키면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물질도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 이거 간섭 현상이죠.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란 거예요?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보기에 니은은 파동성은 동그라미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았습니다. 이처럼 물질이 파동성을 나타낼 때 파동을 물질파라고 하고 물질의 질량을 M, 속력을 V, 플랑크 상수를 H라고 할 때 물질파의 파장은 mv분의 H, P분의 H니까 네, 보기 디귿은 맞았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기 기억 보세요.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보강 간섭 맞았죠? 그럼 기억 내용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보시면 그림은 데이비슨 검어 실험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기 그림을 잘 보시면 검출기와 전자 입사하는 전자와 전자 검출기 사이의 각도가 세타예요. 그 각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발견되는 전자 수가 거기 그래프로 나온 거예요. 니켈 결정에 가속된 전자선을 입사시켰을 때 세타가 50도에서 검출되는 전자 수가 가장 많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옳은 것 찾으라고 돼 있죠. 그러면 학생 A를 봅시다. 세타 이코 50도에서 전자의 물질파는 보강 간섭해 맞았죠? 가장 거기 그래프가 높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학생 B를 보세요. 전자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보강 간섭이니까 맞았죠. 그 다음에 학생 C요. 니켈 결정에 입사하는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길어 속력이 커지면 mv분의 h니까 파장은 짧아져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럼 A와 B만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이요. 표는 입자 ABC 속력과 물질파 파장을 나타내는 것인데 ABC의 운동 에너지를 각각 EA, EB, EC라고 할 때 그거의 비율값은 얼마냐?
아하, 비율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운동 에너지를 하니까 질량을 구해야 되네요. 속력은 나와 있고 파장 나와 있고 질량을 모르는군요. 자, 그럼 질량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10번 볼게요. 여기 속력이고요. 여기 파장이고요. A, B, C가 있어요. A, B, C 이렇게 있어요. V0, 2V0, V0, 2, 람다 0, 람다 0, 람다 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파장은요. MV분의 H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P분의 H란 얘기고. 자, 근데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과의 관계는요. 2M분의 P 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P는요. 루트 2M 2K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P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람다는 루트 2M 운동 에너지분의 상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A를 봅시다. A 파장이 얼마예요? 요거 하는 겁니다. 요거 2 람다 제로. A 질량을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MA의 질량, 그 다음에 V는 V0. V0분의 H. 자, 여기서 MA는 2 람다 제로 V0분의 H. 이게 A예요. 자, B의 질량이요. B는요, 람다 제로는 M, B의 질량, V는 2V0라고 했어요. 2V0분의 H. 따라서 MB는 얼마 나와요? 2 람다 제로 V0분의 H. A랑 동일하죠. 자, C를 봅시다. C는 람다 제로는 M, C의 질량 V0분의 H. 여기서 C의 질량은 람다 제로 V0분의 H. 요거의 2배죠. 그쵸? 자, 그럼 요거를 M이라고 하면 요것도 M이 되고요. 요거는 질량이 2M이 돼야 되죠. 2배니까. 그쵸? 근데 우리는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2K,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2분의 1 질량 M. 속력 얼마라고 했어요? V0라고 했죠? V0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질량 M. 속력이 2V0라고 했죠? 2V0의 제곱. 하니까 4배 2분의 1 MV0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2KC의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질량이 2M. 속력은 V0라고 했어요. 그러면 V0의 제곱. 하니까 2배 2분의 1 MV0의 제곱. 자, 그럼 2K, 2KB, 2KC의 비율값은 얼마예요? 1대 4대 2 나와야 되죠?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그림은 입자 AB의 물질파 파장과 질량을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파장과 질량을 나타낸 것이래요. 아, 네.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냐, 속력은 얼마고 운동에너지는 몇 배냐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자, 11번이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파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질량인데 여기가 M0, 요게 2M0, 그쵸? 요게 람다 0, 여기가 2 람다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교차점을 그리면 요게 A, 이게 B래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운동량도 구해야 되고 운동에너지 하기 위해서 속력도 구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해봅시다. A 먼저 A부터 해봅시다.
람다 제로죠? 람다 제로는 물질파는 MAV니까요. 질량 얼마예요? M0. 속력 몰라요. 이거 분의 H란 말이에요. B는요? B는 2람다 제로. 2람다 제로는 질량 얼마라고 했어요? 2M0라고 했죠? 그 다음에 V, B분의 H예요. 여기에서 VA는 M0 람다 제로분의 H 나오고요. 여기서 VB는요. 넘어가면 VB 2 곱하기 2니까 4 람다 제로 M 제로분의 H예요. 그쵸?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운동량 얼마 나와요? PA는 MV니까 M은 M0, V는 요거 M0 람다 제로분의 H 됐죠? 그 다음에 B는 요거 약분하면은 람다 제로분의 H예요. 자, 그 다음 PB는 질량은 2M0 곱하기 4배 M0 람다 제로분의 H M0 없어지고 2 내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2 람다 제로분의 H예요. 되었어요? 자, 그럼 운동량은 A가 B의 2배죠. 이건 2분의 1이니까 2배. 기억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력은 A가 B의 8배냐? 속력 보세요. A가 B의 4배죠. 니은 틀렸고요. 운동에너지는 A가 B의 몇 배냐? 운동에너지 봅시다. 디귿. EKA. A의 운동에너지는 질량. 2 곱하기 질량 M 제로분의 PA의 제곱. 요거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람다 제로분의 H 유놈의 제곱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 계산하면 2 M 제로 람다 제로의 제곱분의 H 제곱 나와요. 그럼 EKB는요? B의 운동에너지는요? 2 곱하기 2M 제로분의 이게 운동량이죠? 저거의 제곱이에요. 2 람다 제로분의 H 요놈의 제곱이에요. 그쵸? 이건 4. 이거 계산해도 4 나오죠? 제곱하면? 그럼 없어져요. 그럼 남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곱해지면 16 나오죠. 16 M0 람다 제로의 제곱분의 H. 자, 이거 몇 배예요? 8배. 8배 차이 나죠? 그럼 4배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보시면 그림은 종이 좀 바꾸고요. 그림은 입자 AB의 물질파 파장은 운동 에너지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질량은 A가 B의 3배랍니다. A가 B의 3배래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B의 물질파 파장이 람다 제로로 같을 때 속력은 B가 A의 3배냐? 그럼 운동 에너지와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해봅시다. 12번이요. 질량은 A가 B의 3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M, B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M, A의 질량은 3배의 M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파장을 할 때, 파장이 람다 제로일 때, 뭐가 나오냐. 속력이 얼마냐. 그 다음에 기억의 운동에너지 값은 얼마냐. 기억의 운동에너지 값부터 구하는 게 편하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니은부터 구해봅시다. EKA의 운동에너지는 지금 얼마라고 그랬냐면 E0라고 그랬어요. E0는 어떤 조건이에요? P는 잠깐만요. MV죠. 그쵸? 그럼 물질파 파장은 람다분의 H죠. 이거란 말이에요. P는 람다분의 H.
되겠죠? 자, 그러면은 A의 질량이에요. A는 질량 2 곱하기 3m 분의 H가 뭐예요? 람다 분의 H. 람다가 뭐예요? 람다 제로라고 했어요. 그럼 람다 제로 분의 H 요 놈의 제곱이에요. 이거 계산하면은 6분의 1 나오죠? 6분의 1 M 람다 제로의 제곱분의 H 제곱. 이거 나와요. 이 KB를 봅시다. 그럼 이 KB 우리는 지금 요걸 구해야 되니까. 자, 이거는 얼마가 나오냐면 2배, 질량은 M이라고 그랬고요. 람다 제로일 때예요. 람다 제로분의 H예요. 요거의 제곱.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2분의 1 앞에 나오고 M 람다 제로의 제곱분의 H 제곱이에요. 이거 몇 배 차이예요? 3배죠. 그쵸? 그럼 이거는 3배 2제로란 얘기죠. 됐죠? 동그라미 기억은 3배 2제로. 네, 니은 맞았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이 3배 2제로예요. 자, 그럼 이제 속력을 구해봅시다. 기억을 구해봅시다. P는 MV 걸 람다분의 H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A를 봅시다. 질량이 3M이라고 했어요. MV니까 3M 그 다음에 VA 의 VA 요거는 람다분의 H, 람다 제로분의 H 나와요. 그러면은 VA는 뭐가 나오죠? 3M 람다 제로분의 H 나와요. 자, B 구해봅시다. B 질량이 M VB는 람다 제로분의 H 따라서 VB는 M 람다 제로분의 H 몇 배죠? 요거의 3배죠. 기억나셨네요. 디귿 디귿 보시면 AB의 운동에너지가 기억일 때 AB의 운동에너지 기억 즉 3배 2제로일 때 A의 물질파 파장은 얼마냐? 3배일 때 그러면은 3, 2제로일 때란 말이에요. 그쵸? 3, 2제로예요. 2제로가 뭐였어요? 요거였어요. 요거 3, 2제로는 요거 자, 이거는 2m 람다 제로의 제곱분의 h 제곱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자, a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물질파 파장 요거일 때 A의 물질파 파장을 구하는 거니까 A의 물질파 파장을 구하는 거니까 자, U 값은 이건데 이거일 때 A의 물질파 파장은 요거 집어넣으면 질량이 3m 그쵸? 람다 프라임 그때의 파장 제곱 분의 h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죠. 뭐가 여기 앞에 2가 빠졌습니다. 2 이거니까 어디 갔죠? 2 곱하기 이거니까 2 곱하기 질량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앞에 2가 약분되고 m 약분되고 h 제곱 없어지고 따라서 뭐가 나와요? 람다 제로의 제곱분의 1은 3 람다 프라임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람다 프라임은 뭐가 돼요? 넘어가서 하면은 루트 3분의 1 람다 제로가 나와요. 루트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람다 제로가 아니라 틀렸네요. 그러면 기억 맞으면은 맞은 걸 찾으면 기억과 니은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13번입니다. 다음은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인데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사용하여 확대된 상을 얻고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무엇을 이용해요? 물질파 이용하는 거죠. 물질파 파장을 사용하여 확대된 상을 얻는 데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기억은 물질파 파장. 네, 보기 기억은 맞았습니다. 전자현미경에 사용하는 전자의 무엇은 물질파 파장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짧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은 됐고, 니은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전자의 속력이 크면은 파장은 짧아지죠. 맞았고요. 디귿 전자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보다 분해능이 좋지요. 파장이 짧으니까. 자, 그러면은 기억력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림은 전자 현미경의 전자총에서 전자가 전압 V로 가속되어 슬릿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압 V로 가속되어 통과한답니다. V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V가 클수록 슬릿을 통과할 때 커지는 전자의 물리량, 커지는 물리량이니까 운동량, 속력 커지면 운동량 커지죠. 운동 에너지도 커지죠. 파장은 짧아지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만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15번입니다. 다음은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인데, 전자현미경은 투과전자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나눠진답니다. 물질의 무엇을 이용하는 무슨 전자현미경은 자기 렌즈를 통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투과죠. 그쵸? 통과한 전자선을 시료의 표면에 조인됩니다. 시료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자기 렌즈를 통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료의 표면을 측정한답니다. 표면에 쪼일 때 튀어나오는 전자를 측정하여 상을 얻는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투과가 아니라 주사전자 현미경이죠. 표면을 찍는 거니까. 따라서 시료 표면의 입체 구조를 관찰할 수 있고, 전자의 속력이 어떨수록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작은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파장이 짧아야 되는데 그건 속력이 커야 되죠. 그쵸? 그럼 디귿은 클수록, 그 다음에 이건 주사전자 현미경이니까 니은은 주사, 그 다음에 무슨 물질의 무엇을 이용해요? 파동성이죠. 그러면은 기억은 파동성, 니은은 주사, 디귿은 클수록.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이요. 그림은 투과전자 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시료가 중간에 있죠. 시료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시료를 투과하는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상을 얻는다? 전자기파가 아니라 물질파입니다. 틀렸고, 니은 자기 렌즈는 전자의 진행 경로를 휘게하여 전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 맞았고요. 시료 내부의 평면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거 투과니까 입체 구조가 아닙니다. 맞았고요. 그럼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 2점짜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